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경제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시안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참고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GDP 또는 GNP가 아닐까 합니다. GDP는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의 줄임말이고요. GNP는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의 줄임말이에요. 여기서 차이가 도메스틱과 내셔널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자면 국내에서 총생산된 것이니까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GNP는 국민이 생산한 거니까 국민 총생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GDP는요, 한 해 동안 그 나라, 도메스틱, 그 나라 땅에서 생산된 서비스나 재화의 총량을 말하고요. GNP는 내셔널,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서비스나 재화의 총량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연봉을 받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받죠. 이 연봉은요, GDP에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된 서비스나 재화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GNP에는 들어가겠죠.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요. 그럼 반대로요, 외국인 방송인 중에 안젤리나 다닐로바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외국인 방송인 이탈리아인 알베르토라든가 아니면 호주인 샘 해밍턴처럼 그러신 분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안젤리나냐라고 하면 예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젤리나 다닐로바 같은 방송인은 우리나라 방송에 출연을 해서 출연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GDP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거니까 당연히 GDP에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니까요. GNP에는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잠깐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아닌 거 맞으시죠? 귀화한 거 아니시죠? 뭐 안리나 이런 식으로 귀화한 거 아니시죠?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니까 우리나라 GNP에는 안 들어갑니다. 아마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GNP가 조금 더 익숙한 용어가 아닐까 싶고요. 비교적 연식이 최신이다 하시는 분들은 GDP가 좀 더 익숙한 용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맞아, GDP밖에 나 못 들어봤어 라는 식의 표정을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90년대 이전만 해도 기업이 대부분 국내에서만 머물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라 간 인구의 이동이 비교적 적을 때였기 때문에 GNP를 중요한 지표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GNP를 주로 썼는데요. 지금은 세계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외국 사람들도 또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GDP가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경제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무엇보다 세금도 그렇게 걷어야 되잖아요. GDP는 사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개념이긴 합니다. 미국이요, 대공황을 겪고서 대공황을 이기기 위해 뉴딜 정책을 펼쳤거든요.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공공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죠. 그때 뉴딜 정책을 평가할 지표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당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에게 부탁을 해서 만든 지표가 GDP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요, 우리 이만큼 잘했어 라고 국민들에게 티를 내기 위해서 만든 지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GDP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GDP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요. 생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고품 같은 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된 아파트가 거래된다. 그러면 그 해의 GDP로 계산이 돼요. 그런데 기존의 아파트를 거래하게 되면 그건 GDP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 해에 생산된 것은 아니니까요. 직거래라는 게 꽤 단위가 큰, 돈이 많이 오고 가는 경제활동인데도 GDP와는 관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제품만을 GDP에 넣기 때문에 부품이나 원재료의 거래는 GDP에 계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타이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타이어는요, GDP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완성품인 이 자동차만 GDP에 계산이 되는 거죠. 하지만 타이어를 교체용으로 생산해서 타이어만 팔고 산다. 보통 사고 판다고 하죠. 사고 팔면은 그때는 타이어가 GDP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애매한 지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헷갈리죠? 그런데 더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요, 불법적인 행위로 벌어들이는 돈도 GDP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프랑스에서는요, 마약 및 불법 매춘을 GDP 산출에 포함해달라는 유럽연합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공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마약이나 불법 매출이 어떻게 이 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싶으시겠지만 영국이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GDP에요, 매춘과 마약 거래를 넣기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요, 매춘과 마약 거래를 GDP에 포함시킴으로써 100억 파운드 정도 GDP가 증가하는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100억 파운드면요, 2021년 5월의 환율 기준으로 보자면 한국 돈으로는 16조 원 정도 되고요, 달러로는 14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별 비교가 조금 애매해지는 게 있어요. 전 세계 GDP 순위로 165위인 솔로몬 제도 같은 경우 솔로몬 제도 전체 GDP가 14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영국의 매춘과 마약 거래 규모가 한 나라의 GDP 규모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GDP는 총 생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 같은 것은 반영하지 못해요. 하루 14시간 근무를 통해서 50만 원을 버는 사람과 4시간만 일하고 40만 원을 버는 사람 중에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행복하실 것 같은가요? 물론 4시간을 일하고 50만 원을 버는 게 행복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른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GDP로만 따지면 어쨌든 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수치적으로는 더 우위에 있을 수는 있지만 행복과는 관계가 없는 수치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1인당 GDP라는 개념도 있지만요, 빈익빈 부익부라는 요즘의 극단화 경향을 생각해보면 이건 역시 행복의 척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죠. 10만 달러 버는 사람이 있고 1달러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 두 사람은 평균적으로 5만 달러 버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1달러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온전한 평가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미국의 정치인인 로버트 F 케네디는요, GDP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한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GDP는 지금까지 제한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지표로서 그나마 가장 인정받는 지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나라의 경제력을 GDP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시안의 경제유치원은 한 나라의 거시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를 톱아보기에 가장 좋은 지표인 GDP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GDP가 가진 약간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GDP가 어느 정도 수준이지? 세계에서 몇 위 정도 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붙이려고 해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져서요. 다음 컨텐츠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GDP라든가 1인당 국민소득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보았을 때 한국은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